시공을 초월한 마키아벨리와의 인터뷰. 고요한 숲길을 걷다가 문득 발길이 닿은 곳, 이끼 낀 나무기둥 사이로 중세풍의 회랑이 살짝 모습을 드러낸다. 회랑 끝에는 고풍스러운 도래자 하나가 놓여있고 그 너머로는 한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 풍경을 살피고 있다. 길가에 선 나는 문득 그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임을 직감한다.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 정치 사상가, 겉모술수로 유명한 인물, 그리고 군주론의 저자 말이다. 천천히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그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나를 바라보았다. 성필원, 마키아벨리 선생님, 이렇게 뜻밖의 시공을 초월해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피렌체에서 정치 일선에 몸담으시고 여러 저작을 남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제 소개부터 드려도 될까요? 마키아벨리, 부디 편하게 말씀하시죠. 저 또한 오래전 제 이름을 걸고 세간의 논쟁을 일으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리로 오신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궁금한 것들이 많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선생님께 던질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군주론, 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해석이 현대에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이거든요. 먼저 군주론을 쓰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가 피렌체 공화국에서 일했을 때 대내외 정세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권력을 놓았다가 다시 잡았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이탈리아 땅을 호시탐탐 노렸죠. 그 와중에 저는 외교관으로 때로는 군사 책임자로 활동했습니다만 결국 권세자들의 정치술 앞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졌을 때 저는 오히려 군주는 어떻게 권력을 잡고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써야겠다고 결심했죠. 그것이 군주론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독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책이다라고 합니다. 잔혹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미로운 오해입니다. 저는 정치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 조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독재를 찬양하거나 폭정을 권장한 것이 아니지요. 이탈리아 각 지역 군주들이 처절하게 서로를 견제하고 외세의 간섭을 받는 현실을 보면서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면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잔혹한 수단이라도 잘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쓴 것이지 무조건 폭력을 추구하거나 정당화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군주론에 담긴 메시지를 보면 군주는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근거로 후세 사람들은 마키아벨리는 비윤리적이며 냉혹하다고 비판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이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군주가 백성에게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필요하면 두려움도 줄 수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과 두려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군주는 차라리 두려움을 택하는 편이 권력 유지에 안전하다는 말은 제가 현실주의적 판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군주는 백성의 증오를 사지 않아야 한다는 강조도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무차별적 공포정치로 민심을 잃는 건 어리석다는 얘기죠. 저는 언제나 현실에서 출발했을 뿐입니다. 선생님이 주장하신 비르투와 포르투나 개념도 궁금합니다. 군주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면 흔히 도덕적 선을 떠올리는데 선생님께서는 좀 다른 의미로 쓰신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비르투란 근대적 의미의 도덕적 선함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통제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용기, 결단력, 통찰력 등을 포괄하지요. 포르투나는 운명이나 행운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운명이 완전히 불가항력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운명을 절반쯤은 통제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어쩔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죠. 군주라면 이 포르투나를 어떻게든 유리하게 조정하려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군주는 비르투를 극대화해 포르투나로부터 최대한 이익을 끌어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이는 근대 민주주의나 인권 개념과 상당히 어긋나는 면이 있지 않을까요? 저의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야 합니다. 저는 15, 16세기 르네상스기의 이탈리아에서 내외로 분열되고 외세에 짓밟힐 위험에 처한 피렌체의 현실을 고민했습니다. 하나의 강력한 군주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외부 세력으로부터도 자치권을 지켜낼 수 있겠다는 갈망도 있었고요. 현대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제 조언이 반민주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당시 피렌체가 외세의 침략을 막고 존속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했는가라는 구체적 맥락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은 피렌체에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돌아오면서 실각하시고 심지어 고문까지 당하셨다고요? 그런 경험들이 군주론에 반영된 부분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권력의 이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혹하고 예측 불가한 것인지를 몸소 겪었습니다. 정치란 잔인한 면모를 지니고 있고 인간의 선함만을 믿기엔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결국 저는 메디치 가문에 제 자신을 다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당신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고 어필하는 목적도 군주론 지필에 깔려 있었을 겁니다. 가혹한 현실주의 일을 두고 오늘날 현실 정치의 선구자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음모와 배신을 합리화한다는 거센 비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요. 실은 후대 독재자들이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했다고 궤변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단지 정치 세계에서 도덕적 이상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를 곡해하여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극단적으로 해석한다면 제가 의도한 것과는 거리가 있지요. 잘 사용된 잔혹함과 잘못 사용된 잔혹함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듯이 국가나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 결단과 단순히 개인의 야욕으로 자행되는 폭정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선의의 폭력이나 필요악을 실제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도자는 대명분을 내세워 언제든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군주는 국민의 지지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무자비한 폭력이 되풀이되면 결국 백성들의 증오를 사게 되고 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유지 불가능하지요. 제가 제시한 전략들은 어디까지나 어떻게 하면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설명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 글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제 의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스스로는 군주론 이 사람들에게 현실적 통찰을 주는 정치 지침이 되기를 바랐던 것 같군요. 하지만 후세의 평가는 복잡합니다. 특히 윤리적 기준이 확립된 근대 더욱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주장이 냉혹한 권력 정치로만 여겨지기도 합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사상은 언제나 그 시대적 맥락을 깔고 있기 때문이지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권력 다툼과 국제 분쟁이 벌어지는 현실을 보십시오. 누가 힘을 더 잘 활용하고 어떻게 민심을 얻거나 통제하느냐라는 문제는 지금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정치의 본질은 예상보다 훨씬 더 힘과 두려움, 계산된 지지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이걸 외면하면 오히려 순진함의 발목이 잡혀 더 큰 비극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현대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선생님께서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민심은 풍향계와 같다는 걸 잊지 말라 하겠지요. 신뢰와 지지는 쉽게 얻기 어렵지만 한순간의 실수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라면 더욱이 표와 여론에 민감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대중만을 맹목적으로 쫓다 보면 곧잘 포르투나에 휩쓸려 나가는 우를 범합니다. 결국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르투, 곧 정세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강인한 결단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사할 때 정말 공동체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과도한 욕망으로 폭정을 일삼는다면 곧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자신도 파멸하겠지요. 오늘날에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지도자들의 도덕성과 능력이 끊임없이 도마에 오릅니다. 이른바 이해충돌, 권력 사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마키아벨리 선생님을 거론하며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냐고 묻기도 하지요. 저는 결코 권력 사유화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군주 혹은 지도자는 본인의 야망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와 민중을 지키기 위해선 때로 잔인한 선택도 필요할 수 있다는 현실을 말했을 뿐이지요.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파장과 후과를 명확히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이 최종적으로 그 지배를 용인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그 권력은 결국 붕괴될 것입니다. 길고도 날카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더 일반적인 정치와 무관한 삶의 통찰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마키아벨리는 냉혹하다는 이미지에 가려진 인간적 면모가 궁금합니다. 마키아벨리, 하하, 제게도 따뜻한 부분은 있답니다. 제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인간은 대체로 감사함을 잊고 편의에 따라 배신하며 위험 앞에선 피하고 이익에 대해서만 충실하다. 아주 부정적인 말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현실인식이 깔려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지혜롭게 대처하고 여러 변수를 고려해 주도권을 쥐라이는 게 제 충고입니다. 살다 보면 순수한 이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숱하게 닥치니까요.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점이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현실을 냉정하게 응시하되 공동체의 이익을 잊지 말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키아벨리, 그 정도라면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살짝 웃으며 시선의 초점을 흐린다. 그의 시선 너머 미로 같은 숲길과 돌담이 이어지고 그 사이로 오래된 회랑의 그림자가 번져 있다. 한때 피렌체의 골목길을 누비며 정치의 험난함을 몸소 겪었던 그가 시간의 벽을 넘어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다. 정치는 냉혹한 힘의 게임일 수도 있지만 그 목적은 어쨌든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서였는데
마키아벨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인다. 제가 쓴 글들이 오해받고 때론 위험하게 악용되더라도 저는 인간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아는 것은 배반이 아니라 성숙이지요. 21세기를 사는 그대들도 부디 눈앞의 진실을 정확히 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과감히 움직이길 바랍니다. 순간 바람이 불어 숲길에 낀 난개를 걷어낸다. 냉혹함과 현실주의로 대표되는 마키아벨리.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는 무너져가는 조국을 향한 진한 열망과 인간이 가진 한계에 대한 통찰이 함께 묻어났다. 나아가 어떻게 해야 결국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발길을 돌려 회랑을 지나치는데 뒤에서 그가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정치는 죽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한 결코 끝나지 않을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의 메시지가 시대를 가로질러 우리의 현실 감각과 비르투를 일깨워주길 바란다. 이상으로 시공을 초월한 마키아벨리와의 인터뷰를 마무리한다. 냉철한 리얼리즘과 애국심이 뒤섞인 그의 가르침이 혼란스러운 현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떤 울림을 줄지 이제 우리 몫으로 남았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